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여러분 어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네. 네, 여러분 어서 들어오시면서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 네, 구독, 좋아요. 이재명 대표도 이 자기 방송에서 구독, 좋아요, 꼭 좀 눌러달라 그러더군요. 욕심 많은 분이에요, 그분.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7월 24일 오후 4시부터 하는 윤칼스의 난타방송 문을 열겠습니다. 오늘은 이미 여러분께 예고해드린 대로 우리 사학계의 정말 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이주천 원광대학교 명예 교수님이세요. 네. 고려대학교 사학과를 졸업하셔가지고 미국으로 유학을 가셔가지고 유니버시티 오브 펜실베니아 또 고려대학교 사학과 여기서 박사학위를 하셔가지고 네 원광대학에서 30년 이상 네 그 사학과 교수를 지내셨죠. 정말 윤카스 TV의 패널들 정말 막강한 배경, 학력, 경력을 갖고 계신 분들입니다. 정말 윤카스 TV의 최고 자랑 중에 하나가 저는 이 오후에 출연하시는 패널팀이라고 봐요. 우리 이주천 교수님을 비롯해 가지고 여러분들 이렇게 일주일에 2번, 3번씩 접할 수 있다는 거. 참 정말 이걸 진행하기 위해서 이게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정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데요. 네, 오늘 이주천 교수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7월 24일 수요일. 네, 머리가 뭐 조금 자랐네. 잘했습니까? 네, 한 2주 됐는데. 네, 결심한 바가 있어가지고 잘하신 거 아닙니까? 예. 그 전라북도 익산시에 댁이 하나 있고. 예, 집이 거기 있습니다. 학교 이제 해서 네. 그 원래는 밑에 있었는데 책이 많아가지고 네. 2층을 좀 올려서 2층을 도서관으로 만들어 집이 천국에 넘어 있습니다. 아. 그 이사를 완전히 못 오고 있어요. 그 책 때문에. 마이크 좀 무식하고서 예. 방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책이 네. 1000권 이상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버리는데도 남아 있어서 그 책 때문에 완전히 이사를 못 오고 있죠. 예. 책 때문에. 예. 아파트 이사. 안양에 아파트에는 책이 뭐 저 들어갈 수가 없는 책장이 그렇죠. 없잖아요. 예, 그래서 못 하고 있습니다. 그게 완전히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학자들은 결국은 네. 책에 치여주고 그게 보통 문제가 아니라. 그래요. 예. 그래가지고 어떤 교수가 정년퇴직을 했는데 그 매정한 아내가 부인하고 책 때문에 싸움 많이 해요. 그렇죠. 부부싸움을. 그렇다면서요. 예, 예. 택하라 그래요. 네. 마누라냐 책이냐 양자 택이라 그러면 아주 진태양나에 빠져버리죠. 그래가지고 어느 날 어디를 갔다 왔더니 아내가 그 용달차에다가 몰래 버릴 수가 있어요. 예 몰래 매번 그래 부부싸움 납니다. 아. 그래서 마누라들이 택이라라 그래요. 마누라냐 책이냐 양자 선택하라 그래요. 그래서 그 교수님이 예. 그 책을 따라가지고 막 뛰어갔다는 거야 울면서 내 책 이러면서 실제로 그렇군요. 그 책 때문에 이혼한 사례도 있다고요. 이혼. 이혼까지 그 부부싸움. 얼마든지 그럴 수가 있죠. 그거 이제 뒤치다거리 하려면 부인들이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책 일을 하다 보면 마누라에 대한 사랑이 아무래도 그 오해받을 수 있고 네. 그러다 보면 잦은 부부싸움 때문에 몰래 또 버리고 하면 싸움 받게 되죠. 지식인한테 책이라는 건 참 자기의 무기죠. 분실과 같은 건데 예. 참 너무나도 보기에도 아깝다는 걸 느끼잖아요. 저도 이렇게 보면서 그 자기 머릿속에 있는 건데 다 갖다 주면은 뭘 중요한 찾으려면은 네. 그 버린 게 또 다시 찾아가 또 사야 그렇죠,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못 버리는 거예요. 절대 버려서는 안 되는 예, 거예요. 그 시간 어떤 순간에
그 적응할 시대에 맞는 책을 찾으려면 뒤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다 버려버리면 그걸 대답을 못 하니까. 예. 그런 저도 지금 갖고 있는 것에 한 3분의 1 정도를 버렸어요. 그러니까요. 예. 네, 버렸는데 왜냐면 넣을 데가 없어가지고. 맞습니다. 근데 그걸 상당히 후회하죠. 그러니까. 그 동네에서는 이사 간 줄 알았어. 사람들 이사 갔다는 이야기가 나돌았어요. 그게 자기 역사거든요. 자기가 제가 종로서적에서도 대학 때 쌓은 걸 다 나왔는데 2, 3몇 번 가면서 자꾸 버리게 되더라고요. 몇백 건 버렸어요. 그래요. 자, 본론으로 들어가가지고 예. 오늘 아주 굉장히 참 중요한 이야기를 우리 교수님이 좀 명강을 좀 해주셔야겠어요. 김건희, 이재명, 한동훈, 조국, 야, 대한민국 정치 주인공들, 예. 이 메인 액터들을 우리 이천 교수님이 그야말로 혀 위에 올려놓고 예. 오늘 또 작사를 낼 것 같아요. 예. 자, 김건희 여사 이야기부터 좀 해보죠. 제목이 조금 너무 부정적인데 제목에 대해서 어때? 문제 없습니까? 뭐 적당하다 봅니다. 왜 그렇죠? 지금 그 가는 과정이 다시 이제 재등장했지 않습니까? 네. 윤석열 대통령이 사과한 이후에 재등장했는데 그런 과정을 보면은 완전한 사과가 아니고 그냥 뭉개면서 다시 이제 남편에 대한 뭐 간섭이라든가 이런 것이 그대로 가는 것이고 또 이번에 검찰청 안 가고 패싱 해가지고 예. 그 모처에서 종로 모처에서 그걸 받았지 않습니까? 네. 그 과정이 그 진정성이 이제 국민들이 믿지를 않게 되지 않습니까? 또 이거 쇼하는구나. 그런 것이 결국은 그러려면 추석 이후로 이렇게 되면은 그 민심이 더 악화되면서 상당히 지금 저 부부가 윤석열 대통령하고 부부하고 같이 뭉태기로 같이 이제 보수에 의해서 버림받는 그런 구조로 지금 가고 있다고 보는데 굉장히 우려돼요. 그런 식으로 같이 똑같다. 보수에서도 버림을 받는. 요번에 버린 게 네. 이번 어제 저녁 5시 반입니까? 4시 반에 4시 반. 한동훈을 62%라면은 막강한 표거든요. 1차 저는 2차까지도 갈 줄 알았는데 1차로 간 거는 그 윤석열 김건희 두 부부에 대한 그 분노가 그 한동훈한테는 몰표로 갔다고 이래 봐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은 한동훈이가 상당히 큰 부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힘당의 지지가 이제 저 광주 전라도 쪽에서 한동훈 지지가 세지 않습니까? 국힘당에. 그다음 기존의 여성표들 40대, 50대, 60대들 아줌마들 또 표가 강했고 그다음에 이제 더 한 거는 윤석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실망감이 나경원이라든가 이런 사람한테 삼장한테 간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은 못할 것이다. 이 청산을. 그러니까 이제 한동훈한테 그걸 표를 몰아주면서 이재명 문재인 청산보다도 윤석열 김건희 부부를 청산하는 압박에서 심각하게 지금 한동훈이가 지금 어떤 고통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구조를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좁혀서 예. 자, 김건희 여사가 이번에 예. 정말 이건 당돌하다 할까? 넘버라죠. 네? 정말 어떤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경호처의 부속 건물에 가서 검사들한테 경호원들이 스마트폰 다 뺐고 그리고서 조사를 한 거 아닙니까? 아니, 실질적으로 서면 조사가 이루어진지 어떻게 이루어진지도 아무도 모르잖아요. 네. 그러면은 결국은 이제 이 신뢰성이 떨어지고 물론 이제 김정수 여사라든가 그 전에 있던 무슨 대법원장이든지 검찰청에서 하지 않았던 전례가 있긴 있어요. 예.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신뢰성 스마트폰 뺏겼지 않습니까? 그럼 그 조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어떻게 믿을 수가 있느냐는 겁니다. 그런 문제에서 심각한 지금 신뢰성의 타격을 받았고 왜냐하면 지금 더 큰 거는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대통령보다는 나는 이렇게 한다고 판을 짰다고 오해를 받을 소지가 많거든요 지금. 왜 하필 경호실로 갑니까? 다른 모처도 많잖아요 공간이라든가. 그러면 공간하고 차이가 뭐냐면 스마트폰 이 경호 차이 아닙니까? 그렇죠. 누가 믿겠습니까? 이렇게 수사받은 것에 대해서 누가 믿겠냐고요. 자기가 자기 올가미에 스스로 빠졌다고 봅니다. 우리가 이제
일제 식민지 예. 그 아픈 역사적 경험 속에서 우리 국민들한테 선명하게 그 각인이 된 인물이 소위 말하는 고종의 부인 민비 예, 아닙니까? 민비. 예. 네? 예. 그것 때문에 사실은 그 굉장히 예. 지금 100여 년이 지났지만 이 굉장히 아픈 그 어떤 트라우마죠. 트라우마가 있잖아요. 예. 그거 좀 민비 저 역사니까. 네. 그 지금 민비가 왜 이제 요로 들면 여러 가지 있지만 저 핵심적인 거는 그 수렴청점이라고 네. 보통은 이제 왕이 이제 뭐 5살, 10살이라든가 어릴 때 그 어머니가 뒤에서 이제 그 코치를 하거든요. 옆에 있으면서 이렇게 하다고 이제 이야기하고 이제 왕이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발치고 예, 발치고. 그런데 민비는 저 어전 회의할 때 그 발을 쳐가지고 네. 고종 뒤에 있으면서 일일이 그 굉장히 코치를 했어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 이제 민비의 그런 국정농단을 또 올리게 하고 민비가 또 이제 그 애가 이제 몸이 아플 때 금강산에 막 그 쌀이라든가 막 돈 같은 거 놓고 막 무당을 해가지고 구슬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구슬. 예, 금강산 봉우리마다 아하. 거기에 쌀하고 저 돈 이런 걸 놓고 굉장히 구슬했다는 거예요. 그래 그 무당 그 대장을 진령군이라 해가지고 군에 칭호를 두고 네. 들어오게 해가지고 굉장히 저 총애를 하고 돈도 많이 주고 해가지고 국고 낭비를 굉장히 심하게 했습니다. 근데 이제 더 심한 거는 이제 예를 들어서 뭐 김경률 씨가 마리 앙뚜아네트 흉내 그 이야기했다고 혼냈잖아요. 그 마리 앙뚜아네트 얘기하기 전에 예. 그 어떻게 해서 민비가 예. 고종의 권력 위에 올라탈 수 있었습니까? 그게 이제 저 좀 미스테리인데 그 이제 여자하고 남자하고 같이 살다 보면은 그 자연히 일상생활에서 여자들의 수다라든가 이런 간섭하면서 자기 스스로가 그렇게 이제 묶여버린단 말이에요. 그 저 생활에서 그래서 좀 여자로 같이 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렇게 코치 받는 게 편하게 어느덧 남자가 여자들 집에서 일일 코치로 이렇게 따라하는 로봇처럼 편할 수가 있습니다. 어허. 자기 스스로가 그러면서 여자한테 이제 딱 블레 체입 장악이 되고 장악되는 거예요. 아니 따라가기 우리 어디 가면 따라가기 쉽잖아요. 안주하다 보면 예, 이제 어디 가면 자기가 먼저 그 길을 헤치기보다는 그 사람 따라가는 게 편하잖아요. 음식점이든 뭐든지. 그 습관이 돼버리단 말이에요. 그런 게. 그래서 고종 같은 경우에는 왜 그게 되냐면 그 대원군 아버지한테 아버지의 잔소리라든가 지시를 많이 받았어요. 아버지. 그 아버지가 아주 혹독하게. 혹독하게. 그 아버지가 권력을 잃고 건불 10년이라가 9년을 6개월 돼가지고 그 최 누굽니까 그 저 선배한테 그 상토를 받아가지고 물러나면서 자기가 스스로 해야 되는데 바로 그때 이제 민비가 저 첨정을 하면서 관리를 하게 되면서 고종이 성정도 그렇고 해서 말을 듣게 된 것이죠. 자, 그런데 예. 그 윤석열 대통령이 예. 여러 가지 면에서 볼 때 자기 부인 김건희 여사한테 장악을 당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 보면은 완전히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한테 흔한 말로 시쳇말로 잡혀 있는 것 같은데 완전히 잡혔다 봐야죠. 그 윤석열 대통령이 잡혀 있어야 될 이유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 이거예요. 그게 이제 나중에 이제 야사에서 다 밝혀지겠는데요. 그 반무대에서 만났다고 저는 그래 봅니다. 김건희 여사를. 왜냐하면 그 술 좋아하잖아요. 노골적으로 이야기한다면 검사 시절에 그 당시에 폭탄주 문화가 있었거든요. 네. 그 자기 상사가 그 검찰총장이었던 대전에 왜 최동욱이 검찰총장에 있으면서 밑에 호위무사로 해가지고 따라다니면서 술을 많이 먹어먹고 그 당시에 폭탄주를 해가지고 2차, 3차 가면서 막 돌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게 뭐 그럴 수가 네, 있죠. 그리고 그래야 뭐 그 시절에 폭탄주 많이 이제 먹었죠. 그 자기 저 윤석열 대통령은 결혼을 안 하겠다고 맹세한 사람입니다. 원래. 그래서 50대 초반까지 혼자 살았거든요. 원래 비혼주의자지. 비혼주의자. 그러면 그동안에 네. 밤에 외로우니까 얼마나 많은 폭탄 주면서 2차, 3차 술을 검사들 술잔으로 돌았겠어요. 그러면서 많은 여성을 만났겠죠. 네. 그러면 그 중에서 이런저런 만난 여자 중에서 한 여자가 김건희 아니고 우리는 추측합니다. 이 소설적인 이야기인데
김건희 여사 술 좋아하잖아요. 김명수 기자가 만났을 술 한잔 할래 하면 하고 같이 술도 마실 수 있는 그런 여자거든요. 걸걸하게. 이명수 이명수 기자하고도 말하는 거 보면은 얼마든지 만나가지고 막걸리라든가 비어를 마시면서 노닥거릴 수 있는 여성이에요. 굉장히 걸걸하더라고요. 그러면 낮에 만난 게 아니라 밤무대에서 만났지 않느냐 우리는 그렇게 추측합니다. 밤무대에서. 그러다 보니까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결혼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굴레에 처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고심만 했지 여성을 보는 안목이라든가 내가 어떤 여성이라면 이런 여자를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는 여성관이 저는 정립이 안 됐다고 봐요. 왜냐? 결혼을 안 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제가 여성을. 그러면 우리가 저도 그렇지만 젊을 때 결혼하기 전에는 어떤 여성이면 연애한다. 하룻밤 잘 여자와 오랫동안 연애할 여자와 또 평생 같이 살 여자 이 세 가지 여자가 있거든요. 남자 그래 여자는 원타임 미팅 여자. 완전 여자애들 박사시네. 그다음에 연애할 여자 좀 롱타임 전문가시네. 롱타임 데리고 다니면서 노는 여자. 네. 춤도 잘 추고 하는 노닥거리고 외로움 덜 할 때 그때 부르는 여자. 그다음에는 애 놓고 평생을 나하고 같이 축제 사자 평생을 같이 할 여자. 저는 여성과 세 가지가 있습니다. 보통 여성들이 세 가지 그룹이 있거든요. 남자. 그게 어떤 학설입니까? 아니면 우리 이 제 교수님이 철학입니다. 여성 철학. 제 여성 철학입니다. 예. 박사시구나. 그러면 윤석열은 그런 결혼을 안 하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결혼하면 어떤 여자를 가지겠다는 그런 같이 개념이 안 되는 남자예요. 그러나 구수하면서 이제 얼마나 많은 술을 많이 마셨겠어요. 그러면 구수하면서 꼭 1년에 한두 번 점집에 가야 돼요. 네. 내가 계속 얼마까지 해야 됩니다. 자연히 법사들이라든가 점 사주라든가 그런데 구수가 되면은 불안하니까 항상 1년에 한두 번은 내가 계속 해야 됩니까? 점치러 점집에 갈 수밖에 없어요. 무속에 의존적일 수밖에 없어요.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구수면. 그 차이가 납니다. 그러다가 만났는데 말하자면 얽힌 거죠. 어쩌 결혼 안 할 수 없는 상태로 얽는 거는 김건희 여사의 기술입니다. 여자의 기술이죠. 아니 그렇게 얽혔다고 해가지고 예. 국정 운영까지 수렴 청점을 당할 그게 네. 보면 그게 그건 어떻게 연결 그 시키세요? 내공이 그게 이제 내공이 약하니까 어떤 역사라든가 다양하게 국정에 대한 준비라든가 이런 데서 준비한 사람이면 자기가 이렇게 하면서 여자를 이길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저희 집사람이 강의를 이래라 저래라 강의 코치 못하는 게 모르니까 같이 코치를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시장 바닥에 물건 사는 거는 네. 당장에 마누라가 간섭하잖아요. 여기 가서 무슨 걸 사고 뭘 싼 데는 어디가 있다. 자기 지식이 있으니까. 싼 데는 이마트 가서 뭐 사고 피자 사고 어디 가서 시장 바닥에 이것이 싸다 하면 자기 지식으로 코치를 할 수 있잖아요. 정통하니까. 거기 시장 바닥에는 여자들이 강하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에 대해서 내공이라든가 이런 그런 다 컨텐츠에 갖춰 있으면 김건희 여사한테 밀릴 수가 없죠. 그러니까 비어있는 권력의 공간에 이거 먹을 게 있네 해서 뭐 있네 하다 보니까 먹었는데 준비가 안 돼 있잖아요. 1년 2년 만에 검찰총장 할 때 따라들었거든요. 권력이 비어있다고. 네. 그러면 이걸 후보 시절에 해가지고 용산으로까지 갔는데 네. 사실 모르잖아요. 정치 초짜거든요. 완전히. 세계사에서 이런 예가 없어요. 그렇죠. 국회의원도 아니고. 그럼 자연히 가장 상의할 수 있는 거는 마누라 아닙니까? 하루 종일 있으면 의논하는 사람이. 그러면 김건희 여사가 자기가 아는 상태에서 코치를 해주면서 이렇게 어디까지나 이건 지금 이제 추론인 거예요, 그죠? 역사 소설로서의 추론입니다. 네. 그만큼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준비가 안 된 빈틈이 준비가 안 된 사람이에요. 그런 것을 지금 그런 실수가 자꾸 나오잖아요. 네. 그 최정 목사도 해외 순방 때 윤석열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가 없으면 하루도 거기서 움직일 수가 없다 그런 말까지 하거든요. 최정 목사 진언이에요. 그건 이제 김건희 여사한테 들은 이야기겠지. 들은 이야기죠. 그 김건희 여사하고 말하면서 내가 대통령 해보니까 그런 말 했거든요. 최재형 목사하고 할 때. 그렇죠. 그러면 일일이 이래라 저래라 인사 문제든지 어떻게 하라는 코치를 김건희 여사 코치했다는 말이에요. 내가 대통령 돼 보니까 이 자리에 앉아 보니까 이 자리에 앉아 보니까 통로 짜고 저쪽 하는데 이분이 윤석열이를
완전히 로봇처럼 뒤 흔들었거나 하는 거를 최재형 목사하고 대화하는 과정에서 다 드러나 버린 거예요. 그만큼 이 정신 상태가 정신 세계가 네. 고시 아니면 술, 그 다음에는 내용이 완전히 비어 있다는 이야기. 정신 세계가 인텔리전스 지적인 능력이 완전히 비어 있다는 거예요. 완전히.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그 최재형 목사가 김건희 여사랑 선물을 주고받은 게 그 대통령 취임하고서 뭐 2달, 그렇죠. 뭐 예. 석 달, 넉 달밖에 안 됐을 때예요. 그렇죠. 예. 근데 이미 그때 김건희 여사는 자기가 마치 이 대통령 권좌에 앉아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했다 그러잖아요. 그럼 대통령 보면 이건 되보니까. 처음부터 예. 뭐 자기가 다 한 거야. 그렇다고. 진두지휘를. 예. 어? 예. 그렇다고. 소위 말해 김건희 팀이 있어가지고 예. 심지어는 그 취임식장에 초청하는 거. 예. 뭐 어느 유튜브 뭐 한 사람들 뭐 누구 뭐 와라 멋쩍어 하고 다 했잖아요. 다 장차관 인사까지 그렇죠. 장차관 인사까지 개입했다고 봐야 돼요. 통일부 장관이라든가 국방부 장관 이런 경우에 특히 통일부 장관 그렇죠. 해서 처음에는 친북적인 그 스타일로 하다가 바꿨잖아요. 누구야 김영훈가 그러니까 이제 이 김 목사가 야마가 돌아버린 것 같아요. 아 이거 아닌데 왜 친북 그런 그 정책을 바꾸느냐 하면서 김건희 여사하고 사이가 틀어졌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 생각 이상으로 거의 민비 수준으로 국정 운영에 개입됐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아니 이건 뭐 정도가 개입이 아니라 네. 아예 본인이 하는 거지.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네. 여자들 예컨대 개각이다. 그럼 개각의 국방부 장관 누구 시킨다? 네. 본인이 시키는 거야. 왜 집에 가면 이건 국정 개입이 아니라 네. 농단도 아니고 직접 국정을 하는 거죠. 아니 그 여자들도 남자들 집에 들어가면 예. 뭐 하는 거 밥 먹는 것부터 이래라 저래라 10개 중에 9개를 잔소리하고 간섭하는 여자들이 있어요. 실제로 저는 그런 남자를 아는데 차마 이름 이야기 못하겠어요. 있다니까 그런 여자들을. 그런 여자하고 결혼하면은 자기는 완전 억압이 됐다고 포기하고 살아야 돼요. 안 그러면 이혼해야 돼요. 안 그러면 이혼해야 된다고요. 매일 싸우는데. 그런 남자 실제로 있어요. 그런 경우가 예, 있어요? 있다니까요. 제 유학 시절에 어허. 모든 행사 일정을 여자한테 자기 마누라한테 의존해가 따라다니는 남자를 유학생 제가 그 템플대 유학 시절에 그런 남자 본 적이 있어요. 겉으로 열에 한 보면 명인데, 열에 한 겉으로 보면 아주 딱 근엄한 남자인데 집에 알고 들어가면- 보면 예 집에 들어가면 뭐 하라 알고 보면 아내한테 완전히 잡혀가지고 있다니까 열에 2명 정도 돼요. 예. 열에 2명 정도. 예, 심하다. 지금 젊은 애들 더 심해요. 처음에 결혼하자마자 통장을 맺기 버리는데 처음부터 경제생활권까지 완전히 맺기 버립니다. 예. 왜 우리가 이걸 짚어보냐면 이 두 분의 그 부부관계 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여기에 대한 접근이 안 되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이제 그리고 이제 12년 차이 아닙니까? 띠동갑이라 그러는데 지금 그 50대 초반이면 여성들의 그 액션, 네. 에너지, 뭐 생에너지도 그렇고 모든 것도 그렇고 돈이라든가 권력이라든가 활동이 그 클라이막스로 됩니다. 50대 초반이. 한동훈도 마찬가지죠. 한동훈이가 한 살 차이 아닙니까? 은근히 여사하고 한 살 차이거든요. 지금 뭘 하고 싶은 액션은 클라이막스예요. 교수도 50에서 55 사이가 막 글이 막 착착 나옵니다. 한참 된데 남자들은 60곡에서 넘어가면 일단 뭐든지 꺾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에는 나이가 12년 차이면은 벌써 육체적인 거는 막 올라가는데 남편이 그 바쁘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연히 욕망이 어디로 되냐면 여자들 욕망이 간섭하고 어떤 그 권력의 욕망으로 전이가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간섭이 더 심해져요. 남편에 대한 관심. 예. 왜냐면 간섭이. 그것이 자기 욕망을 캄프라치 한 거거든요. 근데 어떤 여자는 먹는 걸로 여행 가는 걸로 바뀌는데 이게 남편과는 별개로. 그렇죠. 남편과는 별개로 그냥 뭐 여행 다니면서 음식, 뭐 막 먹고 쇼핑. 쇼핑으로. 예. 근데 김건희 여사는 지금 돈 욕심에 권력을 잡았으니까 거기에 대한 간섭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나이가 그래 지금 극순기로 클라이막스로 오는 거예요. 간섭 안 하면 안 되는 나이라니까요. 그런 것이 지금 자연 생리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지금 불행하죠. 나라로 볼 때는 불행한 거죠. 우리 이 교수님 역사학자 입장에서 김경률이가 이제 마리 앙뚜아네트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난리가 났잖아요. 난리가. 네.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결정적으로
윤 대통령하고 한동훈 이게 당 대표인데 사이 그 사이가 틀어졌다고 보는 관측이 일반적이고 예. 그럴 것 같은데 예. 그러면 결국은 뭐냐? 이것도 이른바 경로한 건 김건희 여사의 경로 그것이 이제 윤석열 대통령한테 전달이 되고 그렇죠. 전이가 돼서 비서실장도 가서 네. 이거 해라. 네. 그렇게 된 걸 봐죠. 근데 이제 마리 앙뚜아네트 같은 경우에는 네. 그 루이 16세의 그 국정 운영에 직접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것이 심하지가 않아요. 여자가 이제 저 약점이 뭐냐면 사치, 허영, 그리고 이제 파티하고 그리고 이제 귀족들 만나가지고 이렇게 해서 저렇게 이제 보석 목걸이 하고 그렇게 미팅하고 네. 목걸이 받고 이제 미팅하고 하는 것이지 국정에 이렇게 루이 16세를 못 살게 구른 거는 그 많지 않거든요. 아 국정에 직접 막 심하게. 참여하거나 예, 또는 농단한 것은 별로 없다. 말이 앙뚜아네트. 민비에 비해서 훨씬 약해요. 민비에 비해서. 민비하고 비할 때. 그러니까 이제 이 김건희 여사는 뭐가 문제냐면 민비하고 민비의 국정농단 개입 심도 강도하고 마리아 앙뚜아네트의 허영 사치를 그게 혼합물이라는데 사태지 굉장히 심한 거예요. 이게. 더 굉장히 이게 심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콘텐츠 그쪽에 저 뭡니까 한남동 가서 그 저 인테리어 네. 그것도 업체들하고 이제 말이 막 그걸 발랐잖아요. 돈으로 바른 거며 외국 나가가지고 화 쇼핑한 거며 이게 보통 우리 같으면은 그런 여자하고 살 수가 없거든요. 낭비하면 제 여성들을 결혼할 때는 첫째 검약한 여자 아니면 저는 결혼하지 않겠다고 맹세한 사람인데. 뭐 기준이 있었군요. 저는 딱 결혼이 있죠. 왜냐하면 결혼을 몇 살에 하셨습니까? 제가 20라고 했죠. 그러니까 근데 그때 이미 그런 기준이 있었어요? 왜냐면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밥 먹는 이렇게 비싸게 하면은 저는 그 여자는 안 만납니다. 왜냐면 제가 감당을 못하니까. 제가 공부를 평생 해야 되는데 여자에 관한 설계가 많았구만. 저 이제 분간 연애할 여자하고 결혼할 여자는 분간하는 거죠. 같이 이제 밥 먹어보면 돈 숨쉬면 알잖아요. 그 이제 밥 먹는 거 보고 반찬 어느 정도 남기는가. 그리고 밥 다 먹었는가. 그리고 싼 데 가는가 비싼 데 가는가. 가서 자기가 여자가 애인 이제 페이를 해주는가 내가 하도록 기다리는가. 인생하는 그 강도거든요. 그 여러 가지 여자들은 이제 관찰하죠. 그런 시절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야, 우리는 정말 뭐 그런 생각도 없이 살았네. 복잡하게. 돌아보니까. 자, 그런데 예.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김건희 여사가 예컨대 필요 이상으로 아무리 권력의 정점에 있다가 하지만 국민들로부터 필요 이상의 비판이나 비난을 또 받아서는 또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도 사실은 냉정하고 객관적인 그런 평가를 받을 필요가 있는데 우리 교수님이 보시기에 지금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볼 때는 민비와 마리 앙뚜아네트의 복합체. 예. 복합체라고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그 해외 여행에서 쇼핑이라든가 또 사람들 자기 그 경호하는 사람들 따라가는 거며 그런 것도 그런 거면 갈 때마다 따라다니거든요. 근데 우리 같으면은 저 당신이 이번에는 돈도 많이 드니까 경호도 비용도 많이 드니까 이번에는 당신 한번 혼자 가보지 얼마든지 그럴 수 있거든요. 10번 가면 10번 다 따라다니겠어요. 100%. 예. 그거는 남편을 굉장히 피곤하게 만드는 겁니다. 남자들이 좀 혼자서 정치를 설계하고 국가에 생각하고 싶을 때 고독해 혼자서 뭔가 생각하기를 원할 때가 있습니다. 여자나 남자나 홀로 있을 때가. 근데 다 때리는 거는 그만큼 간섭이 심하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피곤한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그 국가 또 예산도 많이 들고 그리고 용산으로 청와대에 옮기고 용산으로 가는 거는 윤석열 대통령 작품이 아니라 그 천공의 말들은 김건희 작품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거기에 600억이 들어갔다는 거는 국민들 볼 때는 피눈물 나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인력도 아니고 사람들이 배가 고파 죽어나는데 어떻게 그 한남동 가면서 그렇게 습니까? 지난번에 그 이태원 참사 그 경호도 지금 과부하가 돼가지고 이태원 참사가 지금 간접적인 문제가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그때 경찰서장이
딱 그렇게 얘기했죠. 경찰서장 이번에 저 7년 징역인가 뭐 해갔는데 그렇죠, 그렇죠. 용산으로 대통령 부부가 용산으로 해가지고 한남동으로 가시는 바람에 경호 문제든지 너무나 바빴고 힘들었다고 이번에 신문에 나왔잖아요. 인터뷰할 때 그렇죠. 죽을 맛이었다고. 본인이 이제 털어놨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게. 그 역할을 김건희 여사가 남편 꼬셔가지고 청와대 안 간다 해가지고 그 들어가서 어떻게든 간에 수습해가지고 최소한도 여보 비용이 적게 드는 방향을 합시다 한 게 아니고 국가 예산인 죽이 되든 피가 흐르든 우리는 안 간다. 한남동 가가지고 멀쩡한 걸 또 거기 인테리어 했잖아요. 그 용산에 가서 그 문개면 그 돈이 천문학적인데 거기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가 국민들한테 죄송하다 한 적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면서 이번에 저 도이치모터스 해가지고 20억 이상이 지금 주가 조작으로 차익 있다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23억. 그러면 10억이라도 불이익 돕게 해드리겠습니다.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20억에 반이면 10억 그 큰 돈 아니에요. 그 양로원에서 쓰십시오 하고 집에 있는 그거 똥개지면 진돗개 개도 10개 정도 있으면은 이거 자 이거 저 개밥도 주고 피곤하니까 일이 많잖아요. 지금 저 개한테 밥 줄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대통령 영부인이. 그럼 이거 처분하고 지금 과원에 있는 분들 지금도 미국에 고아들 보내고 있어요. 지금도 홀트 아동복지재단 그거 우리나라에 그거 이제는 그러면 안 돼요. 그렇죠. 결혼해가지고 자식도 없는데 국내에 입양해야지. 그러면 제가 알을 하나 딸 하나 입양해서 키우겠습니다. 그동안 죄송했습니다. 그 동남아에서 그 괜히 그 동물들 그게 입양입니까 뭡니까 걔들 그거 할 때 지금 그 빈트가 안 맞다니까 이게 하나에서 10가지 중앙아시아까지 가가지고 개의 고양이 뭐예요? 네, 개를 가져오잖아요. 그 뭔 짓거리 그게 그거는 욕 바가지로 얻어먹는 거예요. 그 개고기도 못 먹게 하고 말이죠. 하나에서 10가지 국민 국보 밉상으로 하니까 이거 지금 앞으로 지금 저 추석 넘어가면은 윤석열 김건희 여사 부부의 운명이 어찌 될지 정말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시무시한 이야기인데. 네. 일단 이제 거기까지 하고 좀 이제 흥분과 분노를 좀 식히시고 이재명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보죠. 우리 교수님이 보시기에 지금 이제 이재명이라는 정치인 또 어떻게 봐도 정치 지도자 아닙니까? 예? 이 정치 지도자까지 오르게 된 이재명을 어떻게 평가하세요? 이재명에 대해서는 지금 왜 좀 굿바이 이재명 해가지고 책을 다 읽고 제가 유튜브도 했거든요. 근데 뭐 보통 중범죄자가 아니에요. 인격적으로도 그렇고 사이코패스도 그래 보면 그 성남에 있는 변호사가 이거 아주 걸작으로 쓰셔가지고 그래가 또 2탄이 또 나왔어요. 제가 그걸 이제 보내서 받았는데 그 이제 읽고 있는 중인데 그 책 두 권을 보면 이재명이 중범죄자 아닙니까? 트럼프처럼 중범죄자로 이 사람은 정치를 해서도 안 되고 변호사 해서도 안 되는 인물이에요. 그런데 한국의 사회 정치 풍토가 이 사람을 이까지 키웠단 말이에요. 이게 아이러니인데 이 현실은 우리는 어쨌든 간에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두 가지인데 대권의 지금 사법 리스크를 어떻게 극복하느냐 외생 변수가 하나 있고 지난번에 이야기했듯이 또 거기에서 지금 말씀하시기 전에 이재명이가 그 변호사가 그렸던 것처럼 그 정도의 비상식적인 존재 한마디로 그건 거의 악마잖아요. 악마. 사이코패스. 그런 악마라면은 그런 악마가 이른바 진보 좌파의 정치권 시장에서 이렇게 짧은 시간 내에 이거 어떻게 일종의 기적이잖아요. 한 10여 년 만에 지방 그 성남 뭐 분당 이 언저리 주변 변두리 변호사에서 여기까지 올라왔을 것인가. 그 변호사의 어떤 기술이나 이 디스크립션이 잘못됐다는 회의를 안 해보셨어요? 그게 이제
우파들이 그걸 참 이게 우파로 볼 때 미스테리거든요. 이런 이재명 현상이. 근데 이재명이가 크게 된 그 동부연합의 그 목사 좌파 목사 그다음에 이제 광주라든가 이 청계천에서 갔던 그 그룹들하고 네. 처음에 성남시장이 변호사에서 성남시장 된 과정에서 그 인맥 그 관리를 하게 되더라고요. 네. 뭐, 복잡하게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만. 그렇죠, 그렇죠. 네, 그 속에서 그 사람들하고의 친화력이죠. 친화력. 그다음에 DJ가 가지는 대중성. 이런 것은 우리 보수들이 놓치는 분야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거기에다가 플러스 하나 된 것이 이제 개딸이라는 조직이 이제 어떻게 생긴지 저는 누구에 의해서 생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개딸이 이번에 이재명이 저렇게 하는 행동에 대해서 큰 역할을 또 하게 됐지 않는가. 그렇죠. 엄청난 역할을 한 거죠. 그래서 하게 되고 요 개딸에 대해서 배운 게 제 추측인데 한동훈이라고 봅니다. 네. 요 우파의 개딸들 한 개딸 저는 뭐 추측으로 이제 드러나진 않았는데 댓글이든지 어떤 그 그룹들이 자연 발생적으로 네. 스스로가 한동안은 얼마나 연기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한 개딸이 여기 이재명 개딸처럼 그런 모임에서 이재명 쪽으로부터 이 노하우를 롤 모델로 배운 그 4명 중에 유일한 게 한동훈이었던가. 그래서 이번에 62% 얻은 게 아닌가. 저는 그런 뭐 추측 네. 좀 하고 싶어요. 그것도 상당히 근거가 있는 이야기죠. 어이구. 근데 현대 정치에서 이 팬덤이 있거나 또는 그걸 만들었다고 해가지고 그걸 부정적으로 평가할. 그 저하고 네. 대표님이 예. 저 팬덤 현상 그거를 못 만들어서 정신 못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걸 못 하니까 네, 네, 네. 지식만 이렇게 산더미 같이 있지만 예. 그 현실 세계에서 이 조직력을 반죽을 못 하니까 그렇죠. 우리 지금 여기 떠들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 예. 대중 동원. 대중 동원력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식만 크지 그렇게 분발이 안 되잖아요. 네. 그게 기술인데 그거 어떡합니까? 대중 조작 기술인데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 보수 우파에서 이 이재명에 대해서 갖고 있는 게 굉장히 객관적이지 못하고. 그러니까 이제 순발력이 네. 제가 보면 한동훈이 배워야 될 게 이재명의 순발력이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TV 토론이라는 거 나올 때 언어 일 구사력이 이 한동훈은 딱딱 돌덩어리처럼 완벽하게 툭툭 떠지잖아요. 네. 그게 아니고 이재명이는 리드미컬하면서 윤기가 있으면서 리드미컬하면서 융통성이 있거든요. 여지를 남기면서 그런 기술은 한동훈이가 이재명한테는 배워야 돼요. 아주 늘변으로 이런 여분을 남기면서도 이렇게 넉넉하게 발언하는 것이 이재명의 그런 언어의 워딩이 있잖아요. 이재명 TV를 제가 열심히 보는데. 네, 저는 안 보지만 몇 번 보는데 말을 어떻게 네, 그 이재명 TV를 들어가 보면 지금 그 이재명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부정적으로 썼던 사람들과 그런 사람들의 평가와는 180도 달라요. 이재명은 굉장히 현학적이고 이 보면은 책도 굉장히 많이 읽은 사람이에요. 이 사용하는 보케브러리가 어휘력이 대단해요. 그리고 형수한테 막 쌍욕을 퍼부어대고 뭐 이런 인격체가 아니야. 네. 보면은 요번에 굉장히 또 합리적이고 지적이고 또 굉장히 또 위트가 있고. 그러니까 요번에 제가 놀란 네. 게 그 조국하고 만나가지고 티타임 하면서 언론사한테 사진 찍은 보였잖아요. 원탁회의도 하고. 예. 총선 직전에 자에게 연석회의에서 자기가 조국하고 다른 미니 정당들하고 같이 엮어가는 거 보면 예. 이 상당한 정치력이 있더라니까요. 그렇죠. 그 우파들이 한동훈한테도 그러고 당 지도부한테 여러 차례 보수들을 그래 하라 했지만 안 들었잖아요. 네. 근데 그러니까 이쪽 보수를 다 묶어야 된다. 예. 그걸 안 묶는 거야. 근데 이재명은 그걸 묶고 그게 정치력이거든요. 정치력이 그게 널널한 정치력이니까. 거지. 그러니까 그게 그 소통이 일단 뭐든지 아이디어가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자기가 듣는다는 거거든요. 귀가 열려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한동훈도 이걸 배워야 돼요. 이재명의 그 정치 리더십에 대해서 배워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요. 여기에 지금 칼 이스만한 사람이 저를 인신공격하는데 뭐라 그럽니까? 지금 당신이 어느 정도 보수인가는 내가 모르겠으나 그렇게 몰상시각하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칼리스마라고. 모릅니다. 예. 자, 얘기합시다. 예, 예, 자, 그런데 예, 종합적으로 예. 우리 이 교수님은 이재명을 어떻게 본다? 상당히 말하자면 민주주의, 민중들이 그 이성이 아니라 저런 감성을 가지고 네. 이런 편담 현상에서 촛불이 다 와 이렇게 벌떼처럼 이렇게 왔다가리 갔다리 하는 데는 상당히 그 무서운 적응력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라는 게 대마고고 정치 시대에 굉장히 무서운 적응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동훈이가 아무래도 정치가 초짜니까 이재명 한동훈 구도로 간 거 아닙니까? 네. 제가 지난번에도 이야기했듯이 이재명 구도를 깨기가 상당히 지금 현재로 볼 때는 좀 버거운 그런 강적을 만났다. 저는 굉장한 강적을 만났다 이래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앞으로 이 대선 구도를 볼 때. 이건 한동훈을 떠나서 예. 지금 대한민국 보수가 이재명이라는 강적을 만난 거예요. 예. 근데 이재명이라는 강적을 만났다고 이야기를 하면 예. 지금 여기에 카리스마 같은 이런 인간들, 네. 자기가 보수라는 인간들은 무슨 뭐 이재명이가 안 불러서 뭐 이런 소리 하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매도만 하고 있는 거야. 이런 쓰레기 인간들이. 저는 우리 이재명 아무 관계 없잖아요. 아무 관계 없지. 예, 예. 아무 관계 없지. 이런 쓰레기들이 있는 한 나는 보수는 비관적이라 봐요. 참 답답한 이야기. 이재명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거야. 예. 왜 이재명이가 그 척박한 환경 속에서 지금 김대중을 능가하는 능가했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중학교, 고등학교를 소년을서 나오고 네. 검정고시를 쳐가지고 중앙대 법대를 갖고 그렇죠. 거기서 40 패스를 했지 않습니까? 이건 굉장한 노래가 이거는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당시에 솔직히 자체 인정해 줘야 돼요. 신문 났어요 그거에 중앙일보 쪽에 이런 인물이 나왔다고. 이재명이가 신문 나왔다니까요. 사실했다. 이런 중학교, 고등학교 검정고시 출신인데 중대 법대 나가지고 사실했다고. 제가 기억은 안 나는데 신문에 났었어요. 이재명이라는 이름 석자가 나왔다니까요 그때. 그걸 우리 이제 보수 쪽에서도 냉철하게 봐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지금 무조건 감정적으로만 보는 거야. 맞습니다. 이재명이가 쓰레기가 돼주길 바라는 거지. 그런데 국민들의 절반은 왜 이재명한테 환호하느냐. 그렇잖아요. 지금 그 원인이 어디 있다고 보세요? 이제 좌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민생이라든가 배고픈 거, 그런 점에 대해서 구석구석에 대해서 말하자면 건지러운 걸 말로들 일단 가로운 데를 이제 긁어주잖아요. 긁어주는 능력이죠. 그렇게 우리가 할아버지 뭐 할머니 있으면 건지럽지 미리 알아서 어디가 문제가 있다는 거. 왜냐하면 자기가 밑바닥에서 빈민초는 아니지만 그 어려운 시절 10대 20대에 아직 바닥에서 사시로 되면서 직감을 체득했다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구도로 우리 설명이 될 수가 있죠. 이게 국민들을 이제 완전히 기득권과 비기득권으로 나눠 본다면 그런 이제 이 갈라치기가 가능하다면 이재명은 비기득권을 대변하는 것처럼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프레임 만들었잖아요. 지금 돼 있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그렇게 됐어요. 예. 그러니까 진보 좌파들이 이재명한테 또는 조국한테 또는 송영길한테 자기들의 그 입장을 대변해주고 있다라는 그런 인식이 지금 쌓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절반 이쪽 기득권, 이른바 보수 우파라는 그 정치권은 보수 우파를 대변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안 드는 거야. 그렇잖아요? 그게 지금 한동훈 문제점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 지금 제가 이제 우려되는 거는 이재명이 이제 집권될 가능성이 80% 넘지 않습니까? 근데 남미의 그 차베스가 대중들 부족한 걸 긁어가지고 어디 그래가지고 집권했는데 이제 경제 정책을 오버해가지고 인플레이션 만들면서 나라가 지금 뱅크럽 됐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 이재명이가 지금 정책을 어떻게 전환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중도 우파 쪽으로 이렇게 선회하지 않으면 기존의 좀 급진적인 그런 멤버들의 정책 가지고 네. 그대로 가서 집권하지 않습니까? 그럼 남미 차베스처럼 베네수엘라처럼 경제 정책으로 뱅크럽 가능성 굉장히 위험성 있는 인물입니다. 어떻게 보면 또 우리가 좀 안 좋은 말이지만 그 양반한테. 이재명한테.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경제 정책에 대해서 아마 우익적으로 많이 우경하러 되는 쪽으로 가야 자기 자신이 집권하기도 쉽고 또 더 이 포기 국가를 온전히 할 수 있지 않는가 저는 그런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 같은 그 이재명에 대한 그 이제 보수 우파의 우려잖아요. 예. 그걸 지금 마사지 하려고 예. 상쇄하려고 지금 종부세 예. 이거 사실상 폐지하자. 예. 그다음에 금융투자세 예. 이것도 시시 시기를 예. 사실 또 이거 없애라는 거거든. 예. 맞습니다. 없애란 말이야. 이 우경화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보수 우파가 이재명을 뭐 보수 우파라기보다 국민의힘이 이재명을 공격할 수 있는 포인트를 지금 잃어버린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국힘당의 위기고 한동훈의 위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재명이가 우경화하면 할수록 정책이 한동훈의 입지가 줄어들다 보니까 한동훈은 또 중도 쪽으로 가자 그러는데 먼저 선점을 해버렸지 않습니까? 이재명이가 먼저 선점한 상태거든요. 그러면 한동훈이가 입지가 중도 쪽으로 가는 입지가 약해질 수밖에 없죠. 이재명이가 우경화하면 한동훈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그리고 윤석열 정권도 완전히 이건 정말 치명타를 입을 수가 있지. 위기가 왔다고 했습니다. 네. 위기가 이게 뭐 이재명 욕해가지고 뭐 정권 잡아주는 게 아니야. 옛날에 그 김대중 씨가 네. 집권 전에 그 1년 동안에 그 보수 언론 만나가지고 자기가 보수를 그걸 해달라고 네. 보수해달라고 굉장히 그 편집장이든지 만나면서 인터뷰도 많이 했어요. 아, 김대중 그렇죠. 씨가 네. 그 예창하고 그 전에 말이 전 그 후보 지지를 한 6개월 이상을 보수 언론지 편집자들 술 밥 사주면서 인터뷰하고 해가지고 자기가 보수라는 거를 강조하면서 그때 약간의 보수에 우경하지 않으면은 집권하기 어렵다는 거를 보수 언론인들이 코치 좀 해준 것 같아요 그때. 근데 그거를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그때 이 김대중의 집권 시나리오를 네. 이 사람이 독서를 좀 하니까 좀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종부세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지난번에 그 윤석열한테 간발의 떨어졌잖아요. 0.73%. 그게 두 번째 교훈이라고. 김대중한테 교훈 하나, 윤석열한테 28만 평 가지고 그렇죠. 떨어진 거. 그래서 그 해서 완벽한 지금 집권 시나리오로 가고 있다. 저는 이래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국제 정세라든가 또 사법 리스크에 네. 두 가지 변수만 없애준다면 네. 이건 뭐 저 따놓은 당상이죠. 마이크 좀 의식하면서 예, 방송을 예, 해주시기 예.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뭐 사법 리스크 같은 경우에도 지금 그 검사들 멘탈리티 보면 뭐 오재도 같은 사람이 지금 저 검찰총장 이원석이 네. 가는 행태 보면 2년 동안 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월급만 다 없지. 먹었지. 그렇죠. 예? 월급만 다 먹고 네. 저 사람이 왜 검찰총장인가는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모르지. 그냥 기자회견 해가지고 억울하다 하고 뭐 엉뚱한 헛소리만 하고 있는데 지금 전혀 존재감이 없는 인물인데 그렇죠. 그 밑에 똘마이들 검사들 다 그렇게 저 습관적으로 살았고 10년 20년 동안 눈치 보면서 그러니까 사법 리스크는 제가 보기에는 이건 황이에요. 그러면 이제 황이다. 제가 보기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사법 리스크로 해가지고 사법 리스크로 이재명을 감옥에 보내는 거. 제가 보기에는 또는 대통령 후보가 될 수 없도록 하는 거. 예. 그거는 지금 검사들의 정의감을 우리가 바라야 되는데 현재 이 사시한 해서 10년 20년 굴러먹은 검사들의 그 정의 상태를 보면은 검사나 판사나. 이건 틀려먹었다. 그만큼 사법부가 썩은 거예요. 얘들이 뭐 예컨대 이재명의 목을 친다? 어림없는 소리. 어림없는 이야기요. 오제도 검사 그거 저 그렇지. 반도 못 따라가는 사람들이 지금 그런. 서울대 고등법대 연대 나오면 뭐해? 어떻게 하면 내가 여기서 잘 먹고 살아남을 가지고 공천이나 비례나 그렇지. 국힘당이나 더불어민주당에 가서 공천이나 혹시 윤석 씨가 어디 가서 리타이어하면 더불어나 국힘에 어떻게 리타이어 공천 비례로 하나 받을 수 있을까? 그거 생각할 때도 몰라요. 그렇지. 그렇잖아요. 그게 눈에 보이지. 눈에 보이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면서
비례로 한 잔 해먹을까? 요새 검사들의 멘탈리티가 그렇게 그 정도 썩었어요. 내가 볼 때 예. 지금 이재명을 감옥에 집어넣겠다. 이럴 판사가 과연 나올 수가 있냐 이거. 검사도 마찬가지요. 검사도 마찬가지고. 마찬가지요. 그럴 검사가 있었으면 벌써 집어넣었지. 대학에서 뭐 배우겠어요? 누구 그 사시가 출세하라. 그거 아니에요? 그 교수들이 그따구로 교육시키고 있어요 지금. 그렇지. 법대 교육이 그 정도 지금 썩 빠졌어요 지금. 완전 생계형. 완전히 생기요 이거 눈치형. 권력에 빠는 쭉쭉 빠는 그런 사시만 가르치고 앉아 있어요 지금. 예. 나는 완전히 썩었어요 지금. 그래요. 그 유니카스 TV에서는 이건 정말 이념을 떠나가지고 어떤 상황에 대해서 제대로 보자. 네? 지금 우리 교수님이 그 말씀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가면은 어떤 결과가 올 거다. 이걸 지금 우리가 눈에 보고 있는 거 아니야.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잖아요. 이렇게 네. 갈 거라고. 그러니까 한동훈이가 이재명의 그런 연탄재 어떤 희생나 이용물이죠. 이용물로 아주 알맞게 지금 그런 과정으로 지금 굴러가 있다. 연탄재 마중물 역할을 하는 거야. 이재명의 집권을 위한 그냥 디딤돌로. 자, 우리 한동훈으로 넘어가죠. 한동훈 넘어갑시다. 야, 그거 재미있는 이야기네. 예. 보시기에 이재명 집권을 위한 디딤돌이요. 디딤돌, 예. 징검다리. 마중물, 징검다리 지금도 역할로 지금 지난번에 이야기했잖아요. 징검다리 역할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예. 그렇게 구조가 지금 형성돼 버리죠. 우리 이 교수님이 누굽니까? 한동훈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부정적이고 예. 비관적으로 예. 말씀하시더라고. 예. 지금도 변화 없는데요. 감정 빼고 네. 말씀하세요. 다만 변수가 있습니다. 아니 가만있어 봐. 예. 근본적으로 예. 근본적. 예. 우리 이 교수님은 예. 한동훈에 대해서 왜 비판적이십니까? 제가 이제 첫 번째 그거는 거기다가 예. 지금 윤석열을 지지했던 이른바 올드 보스들, 보수, 올드 보스들, 예. 올드를 넘어서 올디스트 보스들이 예. 그 이번 전당대회 때 예. 한동훈을 이재명 이상으로 조져버렸어요. 그렇다고요. 예. 이재명 이상으로. 예. 한동훈은 이건 정치를 해서는 안 되는 악마인 거야. 예. 예? 윤석열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예. 근데 우리 이 교수님은 윤석열 지지를 안 했잖아요. 예. 우리 이 교수님만한 보수가 없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은 절대 대통령이 안 된다. 예. 윤석열 대통령이 된다면 이건 보수의 비극이다. 예. 그게 다 지금 적중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또 한동훈에 대해서는 비판적이냐? 그것부터 한번 좀 설명을 해야만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말하자면 정치 검사의 2탄이거든요. 정치 검사에. 정치 검사 1탄은 윤석열인데 저는 근본적으로 검찰은 정치를 하면 안 된다. 그런 신조를 갖고 있었고 근본적으로 한동훈이도 형님 윤석열을 뻔따서 검사 하면서 정치를 하겠다가 뛰어드는 2탄이거든요. 그러니까 자, 그러면 거기서 예. 제가 하나 질문 들어갈게요. 그러면 지금 미국의 해리스가 검사 출신이잖아요. 캘리포니아 검찰총장 출신입니다. 예, 법무장관하고. 예. 검찰총장 법무장관 하는데. 그러면 그 사람도 미국 대통령이 될 수가 없네? 부통령.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이제 미국에서는 법 쪽에 있었으면은 그것이 정치계로 입문하면서 중간에 변호사라든가 이런 트랜스포메이션의 시기가 있습니다. 수습하는 시기. 그래서 거기에서 인정을 받아서 낙점 받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이 한동훈하고 윤석열 문제점이 뭐냐면 중간에 텀해서 내공을 쌓는다든가 변호사라든가 수습하는 기간이 완전히 생략되면서 이게 문제가 생겨요. 저는 그냥 그래요. 옷 벗고 바로 전개 입문이죠. 그래, 바로 그게 문제점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 방학이라든가 수습을 하면은 그게 이 교수님의 지론이죠. 예. 왜냐하면 옛날에 캘리포니아 레이건 대통령도 그 완전히 딴따라거든 배우거든요. 배우인데 노조에 활동하고 배우하고 그다음에 가버너 되고 이런 과정에서 보면 수습에도 공부한 인정받는 과정이 있어요. 그 정당 정치에서. 그렇죠. 거기에서 인정을 받은 거예요. 독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민 어떤 정치를 할 때 그 과정에서 그걸 인정을 받거든요. 그러나 한동훈하고 윤석열이는
저 사람이 정계에 들어가서 정치 대통령이 됐을 때 과거에 어떤 업적으로 인정받는지 하는 레코드가 없어요. 실적이. 다만 이 사람들이 한 거는 예. 공소장 쓴 건데 공소장. 그렇지, 그렇지. 공소장이 폴리틱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변호사를 하더라도 변호사를 몇 년 했다는 거 인정을 받죠. 변호사는 민중들하고 법이라든가 하면서. 네. 그런데 검사의 검소장은 정치를 해야 된다는 인정을 받을 수가 없어요. 저는 인정을 할 수가 없어요. 아, 그거예요. 그 기록은 없잖아요. 그 그게. 전력은 없잖아요. 예. 그러나 군인들로 볼 때는 국가관이 형성되었고 전사를 공부를 하고 네. 국가의 운명을 자기 사생관이 국가의 운명으로 매칭이 되고 네. 그런 교육이 있잖아요. 그 교육이. 예. 그다음에 검사는 검찰청에 하루 종일 있지만은 군인들을 사단으로 해가지고 전 나라를 돌아다닙니다. 그렇죠. 그 시야가 대한민국의 그 시야가 전장터가. 그렇지. 검사는 검찰청에서 5년 10년 그 빈딩에 있잖아요. 네. 소리를 보고 시야가 다릅니다. 그냥 월급쟁이야. 전사에는 역사가 있잖아요. 사실 굉장히 평범한 월급쟁이에 불과한 거예요. 법은 역사가 없잖아요. 전사에는 역사가 이제 밀리티 워 히스토리 그런 시야가라든 이런 간판이 다르기 때문에 네. 검사가 정치에 들어가면은 수습 기간이 있으면서 네. 거기에 실적으로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군인들이 갔을 때는 진짜도 전장터에 갔을 때 승전의 기록이 있어서 집적이 됐잖아요. 국민들이 인정한 거예요. 자, 여기서 예, 말씀하세요. 지금 이제 우리 이 교수님 주장하는 것은 검사를 하다가 예. 어떤 숙성 기간이 없이 예. 적응 기간이 없이 바로 정치를 하게 됨으로써 이건 근본적으로 안 된다. 위험하다는 거예요. 윤석열이가 실패했던 것처럼 한동훈도 실패할 거다. 이거 저도 아니에요. 그런 겁니다. 근데 거기서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네, 질문하세요. 이번 전당대회에서 원희룡하고 나경원도 서울법대예요. 예, 예. 판사, 검사 출신이고 예. 그리고 정치도 이미 20년, 23, 4년 전에 예. 이미 정치를 시작했어요. 벌써 20년 됐죠. 두 사람이. 예, 예. 나경원, 예, 예. 원희룡이가. 그런데 지지를 안 했잖아요, 이번에.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 보세요. 한번 보세요. 예. 이제 지지 세력 여부를 떠나가지고 예. 그런데 한동훈은 예. 지금 어떻게 했죠? 검찰총장 하다가 바로 비대위원장을 4개월 하고 예. 4개월도 못했죠. 예. 그러다가 집에서 놀다가 예. 왔는데 예. 이번에 한동훈의 정치라는 거하고 한동훈이 보여준 정치라는 거하고 원희룡, 나경원이 보이는 정치를 보면 과연 정치는 반드시 오래 해야만 능숙하고 세련되고 이렇다고 볼 수 예. 아니 그러니까 지금 반드시 그렇게 볼 수는 없다. 재미난 게 네. 지금 비대위원회가 황교안 비교를 하면은 황교안이라는 김문성이라는 것이 더 올라갈 수 있는데 실패를 했지 않습니까? 여론조사에서. 근데 이제 황교안, 김무성, 한동훈 이 세 사람 보면은 한동훈만 비대위로서 총선에 실패를 했는데 네. 컴백에 성공했지 않습니까? 성공했죠. 이제 그게 참 제가 볼 때는 미스테리 왜 그러는가. 이제 황교안도 당연히 더 할 수 있었는데 못했잖아요. 완전히 그걸로 그냥 아니 끝났잖아요. 꼬꾸라졌죠.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느냐고 볼 수가 있는데 그 하나의 그 해답으로 윤석열, 김건희에 관한 청산 욕구 이 정치에 있어서 잘 보신 거죠. 이 윤석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청산 욕구가 그러니까 윤석열, 김건희를 좀 손봐줘야 되겠는데. 그 욕구 그뿐만이 제가 보기에는 한동훈한테 몰빵으로 갔지 않는가 저는 추측입니다. 한동훈한테 이거 좀 정리해서 바로 뉴 리더십으로 빨리 좀 마음 급합니다. 민중들은 보수들이 그게 있고 예. 그건 결정적인 거고 예, 예. 또 하나는 뭐냐면 또 하나는 제가 볼 때는 윤석열, 홍준표 일당의 예. 어설픈 공작이에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도 껴있죠. 김건희까지 포함해. 예, 예. 김건희까지 근데 걔 포함해가지고 어설프게 하다가 몸집을 키워버려. 완전히 한동훈을 키워준 한동훈 거야. 몸집을 키워버리는 예. 부작용이 긁어서 부스럼이라고. 예컨대 그 원희룡이가 이제 헛발질 하니까 그 문자 파동으로 나경원이가 2등이 됐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이 나경원이가 한동훈을 잡을 속셈으로 그 패스트트랙 예. 이거 부탁한 거 예. 이걸 막 표독하게 조져버렸잖아요. 맞습니다. 예. 예. 이게 뭐냐? 오히려 나경원하고 원희룡이가 2등 3득이 뒤바뀌었다가 또 뒤바뀌어 버렸잖아요. 맞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요번에 보면 운도 굉장히 좋은 거지. 그 지금 만약에 홍준표가 윤석열 김건희 여사를 만나가지고 자 한동훈이 죽여버리고 뭐 안 되면 나라도 나가고 아니면 뭐 원희룡에 내세웁시다 이런 이야기 했지 않았겠습니까? 예. 근데 그게 오히려 한동훈을 키워준 거야. 그게 지금 이제 저도 누가 설명하면 이 용산에서 개입을 안 하고 지난번에 김기현 사태 비슷했거든요. 김기현 당대표 될 때도 네. 개입을 해가지고 나경원이도 한번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예. 그러듯이 그게 재미를 붙었는지 모르지만은 윤석열 김건희 부부가 참 고쳐야 될 점인데 필요 이상으로 인터벤션이 심해요 보니까 방에 필요 이상으로. 예. 어. 그러니까 이 놔두면은 사실은 그냥 물 흐르는 대로 했으면은 사실은 2차 투표 정도 갈 수 있거든요. 그렇지. 2차 투표로 한 물 40%, 내버려뒀으면. 한 40, 45 그렇지. 해서 2차로 가면 자연스럽게 하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김건희 윤석열 정부 부부가 그것을 못 하는 거예요. 다 개입을 하고 간섭을 하고 해야 직성이 풀리지 않습니까? 이게 병이 돼가지고 결국은 한동훈의 몸집을 긁어서 키웠다 이런 부작용으로 봅니다 저는. 그러니까 가만히 두면 넘어갈 수가 한 있는데 2차로, 예, 2차로. 오히려 2차에서 예, 역전할 수도 있고 역전할 수도 있고. 자연스럽게 하면 되는데. 그리고 이제 예. 한동훈이가 되더라도 이렇게 압도적으로 당선되지 그렇죠. 안 해가지고 맞습니다. 윤석열 대통령한테 덜 위협적일 수가 될 수 있지. 그렇지. 반발을 키운 거예요. 반발력을 키웠다고 보는 게 정확한 네. 겁니다. 근데 뭐 완전히 뭐 이거 상식 이하로 말이야. 원희룡이 나와가지고 그냥 그 막 완전히 그냥 한동훈을 작사를 내버리고. 요번에 전당대회가 윤석열 대통령이 전당대회 가가지고 네. 한동훈하고 악수할 때 그거 보셨어요? 사진을 봤는데 네. 저 이렇게 악수를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그 초점이 네. 한동훈을 안 보고 이리 보더라고. 아, 딴 데 쳐봤죠. 이렇게. 내가 그걸 보고 두 사이의 관계가 금이 같구나. 제가 만났으면 악수하면서 이래 할 때 제가 확인했습니다. 앞으로 이 두 사람 관계하고 지금 요번에 우리가 예측하기로 김건희 여사의 보복 2탄이 갈 거라고 했는데 좀 일찍 갔어요. 그렇죠. 일요일 날 토요일 밤입니까? 네. 조사받는 것으로 해서 이제 그 한동훈에 대한 역공을 했지 않습니까? 역골 취한 거지, 그건. 근데 그건 다분히 한동훈을 의식한 거지. 예. 그러니까 야, 인마, 너,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한동훈이가 주장하는 거 하나를 바람을 빼려고. 상당히 지금 빠르거든요. 근데 저는 투표하고 난 뒤에 어떤 카드가 나올 줄 알았는데 김건희 여사의 모션이 제가 보기에는 빠르거든요. 빠르지. 빠르면서 이제 계속 사고 치는 그런 방향으로 여론 악화되는 방향으로 거기에 완전히 정치 공작 센터가 있는 거야, 지금. 그 밑에 그 비서실들이 그런 걸 만들다고 봐요. 예. 근데 불행한 이야기죠. 불행한 이야기죠. 그리고 이제 한동훈 이야기 좀 하면은 아까 마키아벨리가 운하고 실력하고 7대 3으로 봤잖아요. 그렇죠. 군주론에서도. 근데 지금 한동훈의 마지막 제가 그걸 좀 설명한다면 그래요? 국제 정치에 운을 맺게 된다고 봅니다. 국제 정치. 그 이제 국제 정치라는 것이 한반도하고 우크라이나라든가 이스라엘 전쟁하고 예. 그다음에 미국의 선거 요 세 개가 이제 변수거든요. 그런데 국제 정세 중에서 가장 한반도에 미칠 변수는 여기 뭐 핵무사일 그것도 미사일 북한을 쏘는 거 중동의 전쟁 이런 거보다는 미국의 선거거든요. 예. 선거에 이번에 보면은 검찰총장했던 캘리포니아의 부통령 카멜라 하고 그다음에 트럼프. 그게 검사 출신하고 중범죄자 출신이 대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11월 달에 이 변수가 검사 출신 정치인이 민주당이 되느냐 이래서 아니면 트럼프가 그냥 계속 그 구도로 이기느냐? 그거는 이재명하고 우리나라의 한동훈하고 구도하고 너무나 비슷하다는 거예요. 검사와 중대 범죄자하고 범죄 혐의자. 혐의자하고 대결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예.
한반도에 민주당하고 공화당이 집권했을 때 그 역사를 보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공화당일 때 굉장한 많은 고초를 겪었습니다. 미국이 공화당일 때. 때. 첫 출발이 그러니까 공화당 정권 때. 예, 첫 출발이 가치라 테프트 밀락이라고. 그렇죠. 그 공화당의 그 시오더 루즈벨트가 그걸 필리핀을 자기가 미국이 가져가고 일본으로 하여금 한국의 주권을 가져가도록 한 게 가치라 테프트 밀락이었거든요. 그렇죠. 그게 하나 공화당으로서 했고. 공화당 정권 때. 공화당 정권 때 TR 시오더 루즈벨트 때 했고. 그런데 이제 민주당 시절에 우드로 윌슨이 3.1 운동의 부추긴 민족 자결주의 때 한국이 굉장히 우호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영국이라든가 프랑스 이런 나라들이 식민지 문제에 반대를 했기 때문에 네. 한국을 못 도와주었거든요. 일본과 관계다 해서. 그렇고 2차 대전 때 트루먼 대통령이 민주당 아닙니까? 네. 온자탄 두 방으로 한국을 해방시킨 민주당이에요. 네. 그리고 6.25 때 바로 개입하게 했지 않습니까? 네. 6.25 때 메가도로 하여금.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우린 북진한다고 했을 때 거의 강제로 휴전협정 체결한 게 초기한 게 공화당의 아이젠하워였거든요. 그렇죠.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도 이승만 대통령을 안 보려고 그랬어요. 전방에 가서 막 했는데 화가 나가지고 이승만 대통령이 화가 나가지고 굉장히 이게 아이젠하워 후보가 당선자 후보가 찬밥을 말도 못하게 먹였어요. 그리고 나중에 강제로 휴전 협정한 거 아닙니까? 그래요. 강제로. 그리고 그게 완전히 세트가 맞아 들어가네. 그다음에 공화당 정권 때 대한민국이 굉장히 물먹였어요. 물먹인. 물먹인 거지. 그다음에 이제 베트남 전쟁 때 네. 존슨이 케네디가 암살되면서 부통령에서 자동 선거됐는데 65년도 우리나라가 박정희 대통령이 그걸 알고 네. 대규모 파병을 합니다. 그렇죠. 존슨 때. 그럴 때 좋아가지고 존슨이 우리나라 역대 가장 많은 불안각서, 가장 많은 군사 원전을 한 게 존슨 대통령 때예요. 그래서 산타크루스 할아버지라는 멜병이 벌써 육사에서는 너무나 많이 퍼졌기 때문에 불안각서로 국방부 장관을 통해서. 그렇지, 불안각서. 예. 전부 다 그 유명한 불안각서. M60 공장을 만들어줬다니까요. 그렇죠. M1 M60 공장을 만들어주고 우리나라의 무기 현대화 막강하게 다 해줬다니까요. 한국군 현대화. 대덕단지 존슨이 다 해준 거예요. 대덕 연구단지도 만들어줬어요. 근데 국방연구소. 예. 그다음에 존슨, 닉슨이 될 때 이거 한번 혼쭐 나가겠다 해가지고 연막을 해가지고 미 이사관을 전방에서 빼버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면서 일방적으로 통과를 했습니다. 뺀 거를. 왜냐하면 닉슨이 부통령으로 해가지고 케네디가 떨어졌을 때 전 세계를 일주를 했습니다. 전 세계를.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한동훈이도 이런 미국에 가면서 이렇게 세계 일주를 하면서 이런저런 정치가들 만나고 하는 게 좋아요. 그렇죠. 이거 닉슨의 그 회고록을 읽었으면 그렇죠. 모르겠는데 닉슨이 케네디한테 떨어지고 나가지고 전 세계를 돌아가지고 이스라엘하고 일본에서 환대를 받았어요. 왜냐? 그 사람들은 언젠가는 닉슨이 대통령이 될 것이다 해서 비행장 가서 카피트를 깔아주면서 대통령 대우를 해준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김포에 딱 내렸는데 카피트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청와대에서는 박정희 대통령이 커피 마시면 오라고 하고 외무부 장관이 이동환 외무부 장관이 이거 카카 이러면 안 됩니다. 이거 거문급인데 잘 모셔가지고 대조 안 하면 나중에 큰일 납니다 했는데 제가 해서 박정희 대통령이 푸대접을 해버린 거예요. 그거 앙심을 품고 닉슨이 대통령이 됐는데 그렇지. 박정희 대통령이 놀래가지고 네. 미국을 갔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연먹으라. 닉슨이요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렇죠. 반드시 보복을 했는데 저 샌프란시스코의 사우리 호텔에서 박정희를 만나가지고 한미 정상회담 그걸 각서를 만들었어요. 아이고 이거 그때 닉슨이 뭐라 했냐? 협의 없이는 미군 철수 안 합니다. 반드시 약속한 뒤에 미군 철수를 하겠습니다. 각서를 썼어요. 웬걸 나중에 딱 돌아와가지고 일방적으로 미군 철수를 빼버렸어요. 완전히 뒤통수 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자주국방이 뭐니 나온 거예요, 그게. 1969년 닉슨 독트린 해가지고. 닉슨 독트린. 아니 우리나라 뒤통수 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핵개발을 하겠다고 한 거거든요. 네. 핵개발로 가자. 우리도. 그때 그 한미관계 그 공화당 닉슨이 그리고 지난번에 트럼프 있을 때 북한에 가고 여기 와서
50억 달러 내놔라 했죠. 주한미군 주둔부이. 그리고 하노이하고 싱가포르에 가가지고 김정은하고 트럼프가 사진 두 방 찍으면서 한국의 문재인 정부 굉장히 힘들게 했잖아요. 그럼 지금 트럼프가 지금 당선되면은 지금 굉장히 이제 방위 부담이라든가 그 NCG 핵 그 저 공유 그렇죠. 클럽 그것도 뭐 부산의 핵 잠수함 돈 달라 하면 어떡합니까? 안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얼마인지 신기 그거 저 행패 부릴 수 있는 거예요. 트럼프는 그래서 돈 더 달라 바쁘다 하면은 우리가 아쉬운 게 뭡니까? 그럼 달라고 해야지. 핵 잠수함도 없는데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차비라 줘야 되는데 지금 그런 상태예요 지금. 그러니까 트럼프가 되면은 이재명이가 날개가 돋치는 거죠. 아이고 미국에 중범죄자도 됐는데 내가 왜 못해? 그렇지. 나도 한다. 그럼 자꾸 죽어보는 게 한국의 보수. 엄청난 날개를 달아주지. 날개 다는 거죠. 트럼프가 우리 내보다 더 한 범죄자인데 그거는 되고 나는 왜 안 돼? 하고 하면은 우리나라에 보면 기독교도 네. 미국의 기독교가 그대로 모방돼 왔거든요. 교리나 신학 교리도 신학 교리도 마찬가지예요. 장로교든 뭐 하는 거 그대로예요. 네. 성결교회 거기 이단도까지 왔잖아요. 몰몬교 같은 게 이런 거 하나님의 교 이런 거 이단이든지 정통 교리든지 미국에 있는 교리가 그대로 수입됐습니다. 예. 미국의 그 대선의 그런 그 분위기 그대로 안 온다고 보장할 수 없는 거예요. 그대로 여기 와서 전이면 돼요. 그 굉장히 재미있는 이야기예요. 그죠? 11월 미국 선거. 예. 해리스와 트럼프. 과연 누가 이기느냐. 이게 지금 아주 드라마틱하게 이제 전개될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럼 그것이 이제 실시간으로 우리한테 넘어오잖아요. 이게 한국 정치 대선 바로 판에 영향을 미쳐. 바로 영향을 직방으로. 직방으로. 직방이. 이재명과 한동훈은 야. 미국 11월 대선에 매일 그걸 봐야 돼요. 그렇지. 예. 이게 어떻게 전개가 예, 되는지. 맞습니다. 예. 참 재미있는 이야기예요. 댓글 한번 보시죠. 예, 예. 자, 댓글 신경 너무 쓰지 마시고, 우리, 아까 이 교수님이 이재명이가 소년원 출신이라고 했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뭐, 욕을 많이 좀 몇 군데서 했는데, 그 넘어가시고. 자, 그 조국 이야기 좀 할까 해요. 우리 조국이라네. 이 조국이가, 조국 대표가, 서울법대 교수고, 예. 또 우리 이죽선 교수님이 이제 교수 출신인데 어떻게 보면 교수가 교수를 평가하기가 굉장히 쉬울 수가 있잖아요. 교수가 정치인 된 케이스 아닙니까? 그렇죠. 조국이가. 전형적인 예, 본립회사죠. 예. 근데 이제 조국이는 이제 산호맹 출신으로서 그런 것도 있지만은 그 학원 재벌이거든요, 부산에. 학원 재벌 출신인데 이번에 국회에서 하는 거 보면은 그 내공이라든가 이런 멘털리티를 보면은 아직은 이재명의 적수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그 만나서 기자회견 하는 거 보면은 탄핵 타령하고 앉아 있거든요. 허구한 탄핵이지. 근데 교수가 그 정치를 하면은 이런 메뉴판이라는 것은 다양하게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아주 싸구려 정치인 그런 모습을 보인단 말이에요. 또 걸핏하면은 뭐 어떤 저 특검, 탄핵 그것이 18번 아닙니까? 그건 아니죠. 그러면서 저는 이번에 그 한동훈 이런 저 당대표 선출이라든가 또 이재명이 이런 그것도 하는 걸 보고 조국의 존재감이 저는 위기라고 봅니다. 조국의 위기라고 봐요. 조국의. 그렇죠. 자기의 내공이라든가 자기의 뉴 메뉴 또 국회에서 하는 활동상 그리고 대중들에게 대한민국을 어떻게 좌파 입장에서 고하겠다는 어떤 진지성 이런 것이 떨어지고 완전히 사적 지금 계속 보면은 지금 심의서 얻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털고 내가 사적 복수심에서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대한민국에서 비록 좌파지만 그렇지. 대한민국을 어떤 식으로 좌익의 입장에서 구제하겠다는 자기의 플랫폼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그게 아주 부족해요. 제가 교수로 볼 때는 정치인들은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런 것이 이거는 내가 볼 때는 이거 뭐 얼굴이 낯짝이 아깝다는 얘기예요. 낯짝이. 난 저 완전- 정도 그 정도 얼굴이면 그렇지. 더 할 수 있잖아요. 난 뭐가 있을 줄 알았다. 얼굴이 낯짝이 아깝다니까요. 이제 안 나와. 아니 그 매스컴에서 안 나오잖아요. 그게 샘물이 다 고갈된 것 같아. 이게 물을 파면 예. 굉장한 샘물이 나올 줄 알았는데 예. 딱 보니까 그냥 딱 물이 고갈됐어. 얼굴이 아까워요. 얼굴이 아까워. 솔직하게. 어. 그저 저 정도 얼굴이 아까우면 아줌마들한테
낯짝값을 해야 되잖아요. 그걸 못하고 있잖아요. 맨날 모여서 탄핵이니 특검이니 더불어민주당이 하는 그 모습 거기에서 진입한 게 뭐 있어요. 그 재탕하는 거. 그 명식이 교수인데 기대감이 있잖아요. 아줌마들이 자기를 지지한 아줌마 아가씨들이 기대감을 못 미치고 있잖아 지금. 왜 더불어민주당이 하는 거를 리바이벌 하는 말이야 비겁하게. 교수 출신이면서 에이 틀려먹었을 때. 조국한테 굉장히 실망하죠. 실망했어요 저는. 원래 원래 뭐 기대도 안 했지만 하는 거 보니까 틀렸어 지금 보니까. 그렇죠. 공부도 해야 돼. 공부도 진짜 공부도 해야 돼. 공부도 해야 돼요. 야, 유튜브 좀 더 보고 우리 유튜브 좀 더 보고. 그렇죠. 그럼 아주 참 보면은 이론이 너무 약해. 제가 조국 저 글을 책을 사서 봤지만 네네네. 횡설수설이야. 뭐가 뭔지 모르겠어. 그 지난번에 말씀하셨지. 네, 조국 그 책 많이 팔렸다는 뭐 조국의 시간, 뭐 DK 눈물, 그 저기 다 있잖아요. 봤는데 무슨 소리가 모르겠잖아. 아니 저 사도 바울이 회심할 때 확실하게 유대인으로부터 확실하게 전향을 했거든요. 네. 조국도 확실한 게 없어요. 막 이랬다가 저랬다가 왔다리 갔더니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결론도. 그런 거만 아니거든요. 얼굴을 낯짝값 해야지. 교수값을 해야 되고 서울대 교수라면 교수 정시면 정시값 서울대 법대 교수값을 해야지. 그거 안 돼 그래갖고 맛이 갔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 조국에 대해서 일정 부분 기대한 게 있었는데. 네, 기대 많이 했죠. 특히 화이트 컬러가 기대했잖아요. 기대했죠. 네. 근데 저게 뭔가 좀 다를 것이다. 네. 접근 자체가. 그리고 좀 어떤 콘텐츠가 나올 거다. 자기 고통이 자기가 이제 뭐 정경심 부인이라든가 막 딸 때문에 재판을 걸고 상당히 사적인 괴로움을 많이 겪었잖아요. 네. 그러면 이것이 그 고민과 반성과 눈물 속에서 이 새로운 뉴 조국 이게 나와야 되거든요. 그 울음 속에서. 그 나와요. 그게 아니고 변명 속에서 그냥 내 얼굴이 왜 이리 잘생겨 이 자기 도치 나르시스트 자기 도치의 그 틀을 못 깨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그럼 오래 못 가요 이게. 자기 나르시스트 그런 거. 내가 왜 이래 잘났어 이런 거예요. 얼굴만 잘났지 자기가 내공이 잘나긴 뭐 있어. 책도 보니까 이것저것 헛소리하고 정치라는 게 무서운 거예요. 민심이 금방 알아요. 네, 하루아침에 몰라가는 금방 보고잖아. 윤석열이가 2년 전에 뭐 했지만 그 윤석열이 너 아니다 해가지고 한동훈한테 싹 너 당해봐라 해가지고 완전히 털어버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무섭게 바뀌는. 무섭게 바뀌었어요 민심이. 그 반발심이 이재명 문재인에 대한 반발보다 네. 윤석열 김건희에 대한 반발이 엄청난 겁니다. 이게 민심 폭발지 일본 직전에 이게.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앞으로도 뭐 밥 먹는다 해가지고도 말을 줄여야지. 자기가 계속 뭐 또 어떻게 한동훈 뭐 이래라 저래 코치하고 누구 해가지고 또 이렇게 장난집 치면 이 상당히 지금 한동훈 관계도 그렇고 나중에 어려집니다. 입 다 다물고 조용히 물 흐르는 가운데서 반성하면서 국정 운영해야 돼요. 근데 아직 내가 보기엔 자기 반성이 부족해요. 그럼 어림없죠. 어림도 없어요. 어림도 없는 사람. 김대중 칼럼니스트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코치가 써야 되는데 어렵겠는데 뭐 칼럼 썼잖아요. 그때 한번 코치가라도 써야 되는데 뭐 코치미 있어야지 새로 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 반성, 자기 변화가 전혀 없는 인간형 있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셔. 대표적인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면 김건희 여사도 못지않고. 그 직업병인데 지금 거의 대부분이 평가를 받거든요. 네. 저 교수들 또 뭐 이런 직장인들 다 상하사보다 군대도 그렇고 평가를 받는데 상사들이 직업에서부터 평가를 안 받는 직업이 판사 검사입니다. 변호사는 수임료가 떨어지니까 그렇죠. 사람들 수임 의뢰인들한테 평가를 받잖아요. 그건 정말 피 튀기는 거지. 피 튀김 전쟁 경쟁이잖아요. 네. 판사 검사는 지금까지도 자기 꼴리를 더 사는 거예요. 그렇죠. 평가를 안 받아요. 20대부터 40 같으면 영감영장에서 판사들 하고 검사들 고 대우를 받으면서 어깨 목이 딱 치면 어깨 몸 힘준 게 평생을 30년 50년 가는데 그 어깨 힘준 게 언제 떨어집니까? 이거 쓴맛이 언제 떨어지냐고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기소했다가 무죄라면 아니 말고죠. 아니면 말고요. 이거 억울하게 덩굴처럼 굴비처럼 엮어가지고 그 당한 사람 그 고통 누가 보상해 줍니까? 지금 윤 대통령이 하는 게 똑같잖아요. 그 재산 팔고 막 그 변호사 비용이도 해가지고 몇 천만 원 해가지고 가문에 그
패가망신했는데 그 실패한 그 사람들은 누가 보상해 줍니까? 그렇죠. 예? 검사들 그 지금 외국에서는요. 예. 검사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기소해가지고 실패하자 유리 있잖아요. 그 평가 다 때리거든요. 우리나라만 검사 판사들이 마구잡이식 판결하고 마구잡이 그 기소해가지고 자기들 천국이 검사 그게 판사. 마구잡이로 하면 그게 유능한 검사로 돼 있는 거지. 그 들어가가지고 막 서류라든가 집단으로 하는 거 뭐 있지 않습니까? 압수수색. 그래가지고 막 엮잖아, 엮어. 굴비처럼.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가가 잘했으면 잘한 걸 못한 걸로 해서 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특히 검사, 판사 그 판결도 그렇고 늦게 하면은 판사도 그렇고 옷 벗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 몇 년 동안 질질 끌고 말이죠. 그래요. 그 지금 윤석열 정권이 이 대한민국 전체 보수의 실력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좌익에서 꼬은 사람이에요. 아. 좌익 검사 중에서 꼬은 보리자루예요. 그러니까 보수에 있는 인력만 원래 보수 아니에요. 그렇죠. 보수에 있는 인력만 제대로 운영을 했으면 이번에 보수에서 검사 중에서 네. 그거 참 말 잘하셨네. 검사나 저 변호사 중에서 정말 보수 출신들을 데리고 왔으면 이런 식으로 깽판 안 만들죠. 국가 운영을. 저는 그게 비극이라고 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거를 꼭 오게 한 구조, 메커니즘. 네. 저는 이걸 고쳐야 된다고 봅니다. 급하면서 뭐 검찰총장이네 뭐 해가지고 막 스펙에 뭐 희중을 해가지고 서울법대니 어떻게 해가지고 핵가다 해가지고 데리고 올 게 아니라 그 사상이라든가 검증을 해가지고 당에서 그런 검증 시스템이 새로 보완이 돼야 국힘당이 살지 않는가 그런 생각하게 됩니다. 이게 중요한 교훈이에요. 이준석 하버드 나왔다고 그래가지고 거기 미쳐가지고 해가지고 지금 팽시키고 난리 그렇죠. 그 부작용이 얼마예요 그게. 그렇죠. 가지고 손실이. 아이고 밑도 끝도 정말 없습니다. 이런 말 하려니까 밑도 그래요. 끝도 밑도 끝도 없습니다 정말. 그래도 오늘 참 정리가 잘 된 토크였어요. 감사드리고요. 수고 많으셨고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 그리고 구독도 좀 하셔야 됩니다. 네 정말 이건 티끌모아 태산처럼 지금 가고 있어요. 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